김 기자의 시선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꼽으라면 지난 1년간 너무나 많지만 역시 최대 과오는 강제징용 문제를 반역사적, 반민족적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 영유권 쪽에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강제징용 처리와 후쿠시마 해고염수 투기 문제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윤 정권은 이를 도리어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감할 국민이 고작 30%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성의 표시 또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성과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를 의심하셨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외교적 성과라고 해석하며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알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를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말인즉슨 강제징용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해법이자 성의로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원폭 피해자 중에는 아무 죄 없이 희생당한 한국인이 다수입니다. 적어도 5만 명이 넘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이 특히 많았고 이곳에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전범 기업들의 군수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폭 피해자 상당수는 강제징용 피해자였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고 하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강제징용 피해와 무관합니다. 일본인들이 강제징용을 인정해서 일본인들이 징용공들에게 미안해서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히로시마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일본은 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함은 물론이고 항구적 평화의 기원과 히로시마의 부흥 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평화기념공원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기원 등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 앞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한다면 모를까? 또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을 수차례 언급하고 또 강조하며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참배가 곧바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일본은 강제징용과 거리를 두려고 할 텐데 왜 애써 강제징용과 엮어대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이 평화기념공원을 조성한 것과 한국인 위령비 설치를 허용한 것은 강제징용 자체와 무관한 것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요?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간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강제징용 배상을 이처럼 외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윤 대통령 역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닐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굴욕 외교로 인한 지금의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을 테고요. 어떤 효과를 의도한 것이든 한국 대통령이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일본 총리와 함께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피해자와 2세들이 겪은 차별과 소름을 생각하면 뒤늦은 감을 지울 수는 없고요. 동시에 윤 정권이 기시다 내각에 또다시 휘말리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정권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원폭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며 이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폭 투하로 인한 일본인들의 희생에 대해 한국인들 역시 당연히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일본 정부나 극우 세력이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접근할 때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원폭 문제를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희석하는 데도 활용해 왔습니다.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이 문제가 이용된 측면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1965년 9월 21일 제9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를 도쿄에서 개최하는 성과도 거두게 되는데요. 이 일은 IAEA 총회가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벗어나 제3국에서 개최된 최초 사례였습니다. 사토 총리는 이것이 갖는 의미를 일본의 피해자 이미지와 적극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전쟁 범죄로 세계 인류가 고통을 당한 사실을 외면한 채 자국의 이미지를 원폭 피해국, 전쟁 피해국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본 총리의 원폭 피해자 참배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도 당연히 담은 것이지만 동시에 전범국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기획과도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함께 참배할 때는 그런 효과가 더욱 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더불어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함께
원폭 피해자를 참배하면 일본의 가해국 이미지가 더 옅어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 참배를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성의 표시 혹은 윤 정권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듯이 보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전범 이미지를 더욱 희석하고 평화 이미지를 한층 부각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인 위령비 앞에서 눈을 감게 되리라고 전망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기시다 총리에게는 평화국가 이미지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현행 헌법을 바꾸고 일본을 공격적인 나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국제적 견제를 약화시킬 필요성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범국가 이미지를 하루빨리 털어내야 하겠고요. 윤 대통령과의 공동 참배는 이런 전략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큰 그림에 휘말려 들지 말아야 할 이유이니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인터뷰를 한다면 입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큰 그림에 휘말리는 실책을 또다시 범하진 않을까요? 윤석열의 굴욕 외교. 걱정이 됩니다. 김 기자의 시선이었습니다.